동영상 어때요? 내가 먼저 눌러놨었는데. 요거 나오면, 요 맞아. 녹화된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뭐 안 하는 것 같아도 세월은 쑥쑥 갑니다. 아마 이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아마 우리 지금 이제 메타버스 큰 그죠? 이 메타버스라는 아마 최첨단 어떤 지금 용어 세계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그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죠?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하느냐 하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수행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5G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거의 그 작년까지는 4G 시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우리가 이제 5G 시대로 이제 거의 많이 넘어왔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100%다 넘어온 건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진행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이 5G 시대 걷는 것이 그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 속도 계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값을 갖다가 구하려면은 그 식에 대입하면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그죠?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 걷는 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정보를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냐면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그 숫자를 대입해가 값을 구하는 거나 이 빅데이터에서 값을 찾아내는 거나 식이 없어도 똑같은 값을 갖다가 항상 찾아내는 거라요.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식을 찾기 위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죠? 뭔가를 갖다가 가장 근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들이 그 식이 없더라도 그 식에 대입해서 구한 값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항상 도출하는 거라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전부 다 스캔해 가지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5G 시대 걷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속도라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결과를 알아야 될 것을 그 많은 데이터를 전부 다 대입해 가지고 결과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속도입니다. 속도.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그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것을 열어갈 최초의 그죠?
최초가 뭐 되냐 하면은 이 속도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4G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5G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 이제 휴대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휴대폰 전부 다 5G 휴대폰을 샀는데도 보면은 4G나 5G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5G 기지국이 100% 완벽하게 다 안 썼기 때문에 4G나 5G나 속도가 얼마 차이 안 나요. 제대로 모든 기지국이 다 들었으면은 최소한도 그죠? 100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나요. 엄청 빠른 그죠?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서울 간다. 오늘 뭐 서울 가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이니까 영화나 한 편 보고 가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요. 그거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도 약 한 3분에서 5분 걸려요. 1시간 40분짜리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면은, 그런데 5G 휴대폰가 다운을 받으면은 10초만 되면 다운 다 받아요. 이게 바로 이런 그죠? 이 속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죠? 문제라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활용해서 정확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라요. 이제 이런 것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죠? 시대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AI라든가 그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넘어서서 이 메타버스, 실제 이 메타버스라 하는 것은 초월 이상 넘어 크는 이 메타 걷는 뜻하고 공간이라는 유니버스, 이거 두 개의 합성으로서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 전부 다가 지금 우리는 현실과 가상이 같이 공존하는 거라요. 그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현실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인식되던 것이, 지금은 이 현실을 넘어서는 그 가상 세계에서, 실제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은 현실 세계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체험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까지 합해가지고 공간이 그저 엄청나게 확대되고, 이 아바타로 활동하며 현실에서처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제 이 메타버스 여기에서 현실과 가상이 분리되지 않는 뭔가 그죠?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메타버스가 거의 그죠?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현실과 우리가 하는 상상의 세계, 이제 면접 같은 것도 혹은 또 뭐 신입생 축하 이런 것도 이제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입학식을 했는 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도 어떤 이런 그죠? 메타버스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축하 공연도 볼 수 있고 축하식도 다 볼 수 있고, 그거 넘어서 그죠? 하는 것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신입사원 채용도 바로 그죠? 옛날같이 줄 서가지고 면접하는 거 이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 속에서 이런 시험도 이제 이루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이 그죠? 전부 다 지금 메타버스로 전부 다 이 확장된 이 메타버스 시대로 이제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요. 이거는 뭐 금융, 그다음에 뭐 그죠? 뭐 홍보, 그다음에 모든 의료 뭐 전부 다가 우리 일상생활 전부 다가 이 메타버스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세계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육식, 현재 의식, 이것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거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의식을 무한대로 확장시켜가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죠? 실제 과학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전생의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꿈을 꾼다 할 때는 꿈 속에는 이 현실을 넘어선 꿈을 한 꿔보세요. 여기서 내가 지금 서울 가려고 하면은 바로 못 가요. 근데 꿈에서는 바로 가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꿈에서 그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 이제는 뭐냐면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같이 바로 그 체험하고 볼 수 있고 현실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로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죠? 그냥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정신 영역이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거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모든 연구가 전부 다 같이 병행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많은 능력들을 그냥 우리가 실제 이런 과학적인 도구를 없이 우리가 이런 정신의 수행으로서 체험하고 인식하고 봤던 것을 이제는 과학적인 도구를 빌려서 그죠? 누구나 다 쉽게 그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가 연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가 실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12가지였기 때문에 12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는 무명행, 그죠? 자, 한번 다 외웠어요. 외웠으면 눈 감고, 못 외웠으면 눈 뜨고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제 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실제 이 12가지 속에도 무궁무진한 그죠? 변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은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또 공부해보고 여기에 몰입해보면은 실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많은 그죠? 또 다른 그 변화들을 다른 세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무명, 행, 식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할 건데 이 원이 요거는 전생, 그죠? 전생의 삶이고 이것은 이제 현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생, 다음 생의 이제 삶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행이 일어나고 행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식이라 하는 것이 현생에서 내가 처음으로 접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이 무명과 행, 그러니까 내 이 업에 의해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그죠? 이런 남자, 여자 혹은 암컷, 수컷 이런 그죠? 이 행들에 의해 가지고 이 행의 결합이 결국은 최초의 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순간 바로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식이 생깁니다. 이 식이 바로 현재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접하는 의식이 바로 이 식이 돼요. 현생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 식을 바탕으로 이 식은 바로 그죠? 남자와 여자로부터 받은 바로 그 업의 그죠? 총체에 의해 가지고 이 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요 식 속에는 그 받았던 업장, 이 의식,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은 육식이고, 현재 의식이고, 이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제7식, 그죠? 내 속이 불사하면 저장되어 있는 거라요. 받음으로써, 한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거기에 불사하면 들어있는 업의
업의 창고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제7식 만화식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식이 일어나는 거라요. 최초의 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 식을 바탕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명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은 이 식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명색이라고 하면은 명과 색, 정신과 육신을 만들어내요. 이 식이 그 다음에 작용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명색을 만화루파 해가지고 우리가 그죠? 명과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없던 것이 결국은 그 속에서 식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차츰 일주 지나고 보면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명색이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명색을 만들어 가요. 그럴 때 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식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내용에 의해 가지고 색은 거기에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 명에 맞는 색을 만들어 가요. 그 업만큼 색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색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색이 사라져도 남아있다. 모든 색은, 그러니까 이 물질,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면은 모든 색은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수신, 김유신, 한 시대를 살고 갔지만은 아직까지 뭐 남아있어요? 그 식을 명명했던 그 이름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라요. 그리고 이름은 색이 사라져도 남아있다. 그렇죠?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은 색은 어떻습니까? 인연에 의해서 그죠? 결합하는 그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은 흩어져 가지고 멸하고 없어집니다. 이 육신은 생겼다가 없어졌지만은 이름은 김유신이나 이수신이라 하는 이름은 지금도 오래 남아 있는 거라요. 1000년이 지나고 그죠? 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아직까지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색이 사라져도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 한 세상 살고 나면은 어느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은 다 남아 있는 거라요. 누구나 다. 그 이름이 계속 불릴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자, 한번 봐보세요. 자기 가족이 있는 한 조상의 이름은 항상 그저 불리게 돼 있어요. 또 가족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봉사한 사람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또 불러줘요. 이름을 부른다.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명색이 또 이 식과 함께 또 그죠?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오른다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기는 어떻습니까? 앞에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뒤에 것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 연기에서는, 공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앞뒤가 없죠. 하여튼 그대로 다 속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앞에 것을 전제가 뒤에 것이 생기고, 앞에 것을 전제가 뒤에 것이 생기면은 앞에 것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이 공간 속에서는 앞에 것도 있고 뒤에 것도 있고 그냥 그대로 다 존재합니다. 이 공간 속에서는 그죠? 누가 박 선생님이 있다 해가지고 뒤에 그죠? 양쌤이 없는 거 아니죠. 박쌤은 박쌤대로 또 올라오고 양쌤은 양쌤대로 있고 누구나 다 이 공간 속에는 똑같이 다 있는 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간 속에는 그냥 그대로 다 떠올라 있는 거라요. 그래서 명과 색이 명색이 식과 한계, 그러니까 이 12연기의 모든 내용들이 계속 전부 다 그죠? 떠올라 가지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명색이라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일으키는 환경이다.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이제 정신이 갖춰지는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인 오온이 바로 그죠? 이 명색이 분리해가지고 오온이 된다. 명은 수, 감수작용, 상, 표상작용, 행, 형성작용, 행위작용, 식, 분별, 식별작용, 분별작용. 이것을 나타내며 색은 색, 물질작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명색이 뭐로 나뉘느냐 하면은 이제 오온으로 그죠? 명색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 보니까 명색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오온이더라. 이 바로 오온이 우리가 앞에서 시간 연기, 공간 연기, 시비 연기 하면서 공간 연기, 색, 수상, 행식, 오온을 공부했잖아. 그죠? 바로 그 오온이 결국은 명색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색은 정신과 물질이다. 그리고 새로운 태어남이란 식이 생기면 식에 의하여 반드시 식이 생기면 우리 식까지는 무명과 식은 무명과 행은 전생의 행위였는데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식이 일어나면 이 처음 현생에서 처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식에 의해서 무조건 대놓고 바로 몸과 마음이 생긴다. 바로 명색이 이제 생기는 거라요. 명색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 몸뚱이가 이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속에서 이런 공간적인 어떤 거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라요. 모든 조건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똑같은 이런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요. 그런데 생명체는 암컷과 수컷의 결합이 있어야 되고 또 무생물체는 암컷과 수컷의 결합이 없더라도 그냥 그죠 공간 속에 있는 물질들에 의해 가지고 나누어져도 생기고 합해져도 생기고 그냥 생기는 거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생물체나 무생물체나 똑같은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거친다. 그러니까 무생물이라고 다르고 생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치는 과정들은 단지 복잡고 단순하고 더욱더 분화될 수 없는 겁니다. 무생물체는 크기가 어떤 크기로 존재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생명체는 계속 이것이 분열을 합니다. 의식을 하고 살아있고 분열을 하니까 커졌다가 줄어들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대상이 만들어지고 그죠? 산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형성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나 우주나 이 세계나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죠? 이것이 나에만 있을 때는 자아가 되는 거고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이 우주 전체가 그죠? 만들어내는 거고 이 우주 전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또 세계라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 우주라 하면은 삼천대천세계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삼천대천세계라고 이해해요. 현대 말로는 우리가 우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크기, 광년, 실제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요?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그죠?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30만 킬로. 생각은 그보다 더 우리가 더 빠르지만은 실제 뭐냐면은 형상을 갖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빛, 광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한다. 어느 누구나 전화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전화를 하면은 다 순간으로 소리를 다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자파
전자파가 바로 빛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파가 가는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전화를 하면은 동시같이 느껴져요. 미국에 전화를 해보세요. 맹 똑같이 동시입니다. 서울에 전화를 해보세요. 똑같이 동시라요. 그런데 소리는 1초에 얼마를 간다? 340m 가요. 1초에.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저 어마어마한 큰 그죠? 운동장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340m라요. 경주야. 340m로 가니까 자, 제일 앞에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때 1초 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 운동장이 커가지고 저 1km 정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3초 후에 들어요. 이거 왜 이러나? 화면 공유가 끝나서 이거 됐어요? 끝났나? 이거 잠깐만요. 이 공유 지금 됐어요? 화면 공유? 됐습니다. 화면 공유 중이라고 나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소리는 1초에 340m 가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기 때문에 아까 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구상에 생활할 때는 동시였어요. 자, 우리가 안드로메다 성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풍을 갔다 합시다. 이 지금 과학이 더 발달돼 가지고 지금 그죠? 우리가 이거 은하계 이거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또 은하계 같은데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면은 우리 지금 지구에서 약 한 4광년 정도 그죠? 떨어져 있어요. 4광년. 우리가 1광년 크면 빛이 얼마 가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빛이 1년 동안을 달려서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성운이 4광년 떨어져 있다 하면은 만약 내가 여기서 그죠? 전달을 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의 소풍간 그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면은 여보세요 하는 이 소리가 언제 들려요? 4년 후에 들려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지만은 이 우주라 하는 데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또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북극성, 북두칠성에서 딱 탱겨 가면은 거기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 우리 지금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하면은 약 한 7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북극성에서 700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북극성을 쳐다봤을 때 그죠?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빛은 700년 전의 빛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라요. 그러면 만약 오늘 내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북극성이 폭발했다. 그럼 실제 북극성은 언제 폭발한 겁니까? 700년 전에 폭발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는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복작복작 뭐 캐봐야 또 지구에서 복작복작 이 우주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실제 그죠? 이거는 개미보다 더 적은 거라요. 개미 뒷발질도 안 되는 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 전부 다라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큰 세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삼천 대천 세계 하는 것은 소세계가 3천 큰 게 뭐냐면은 소세계가 1000개 있고 소세계 1000개가 모여가지고 소천세계가 돼요. 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가지고 중천세계가 됩니다.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가지고 대천세계라요. 그러니까 실제
대천세계나 우주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천세계와 이꼬르 삼천대천세계 같은 말입니다. 앞에 삼천은 그냥 강조해서 붙은 말이지 대천세계나 삼천대천세계나 같은 말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죠? 바로 이 소세계 큰 게 바로 뭐냐면 우리 태양계 같은 거, 요 하나가 소세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계 큰 소세계가 태양계 같은 세계가 소세계고, 이 소세계가 1000개 정도 모인 것이 은하계가 되는 거고, 은하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한 1000개 모여가지고 이런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이런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과학이 이제 밝힌 내용하고 이제 큰 차이 없이 그죠? 이제 맞아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불교에서 보통 우리가 뭐합니까? 육도윤회한다. 우리 육도윤회한다 했을 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우리 최소한도 그래도 인간몸 받았다 하면은 이 육도윤회 중에서 5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라요. 전부 다. 최소한도 인간몸 받으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인간몸을 받고 있는 거라요. 자,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선업을 많이 닦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상. 우리 죽어서 어디 가자 합니까? 극락. 극락 가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가 극락이라요. 그럴 때 그 극락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사천왕천, 그 다음에 우리가 도리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천왕천, 도리천. 우리가 보통 죽어가지고 극락에 간다 하는 것은 어디 가느냐 하면은 사천왕천이나 도리천 가요. 바로 제일 가까운 하늘입니다. 요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면 뭐가 있어요? 야마천, 도솔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에서 그죠? 보살로 공부하다가 이 생에 늘어와 가지고 부처가 됐어요. 또 지금 미륵보살이 어디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 부처로 늘어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 도솔천 걷는 데는 부처되기 위해서는 꼭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되는 하늘이 바로 이제 도솔천이고, 우리가 보통 극락할 때는 사천왕천이나 도리천,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33천, 종성할 때 33번 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리천을 상징하는 거고, 이 도리천이 동해 8세계, 남해 8, 북, 동서남북 8세계씩 하고 중간하고 합해서 이제 33천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불 할 때 이 33천, 33번 치는 것이 종을 33번 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그죠? 깨우는 게 바로 이 아침 종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세계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극락에 가는 것도, 극락에도 이런 단계가 많습니다. 인간몸 받아 또 우리 선업을 닦아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육도윤회하는 과정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임신이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암컷과 수컷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어떤 식이 생김으로써 한 생명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한 생명은 이제 출생을 하고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살았던 그 삶에 대해 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잘 살았느냐. 심판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우리는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요. 그럴 때 그 심판받는 총 기간이 뭐냐면은 4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냅니다. 그죠? 49제를 지내는 것이 죽어서 다시 몸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49일도 있고, 그 다음 또 52일도 있고 해요. 티벳에서는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티벳의 날짜로 따지면은 52일이 됩니다. 우리는 숨을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고 시작해요. 근데 티베트 쪽에는 숨이 끊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명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49제 지나고 만약 그 다음에 우리 뭐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사모를 지내지요. 3일 동안 그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간이 그 3일이라요. 의식 절차는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일단은 전부 다 3일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든 기운은 우리 머리로 들어와요. 이 백회열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발바닥으로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 걸려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하면은 건강하고 죽으려고 하면은 이 백회열로부터 모든 기운을 받는 이 문을 잘 열어놓으면 좋아요. 왜 뭐냐면 수행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아요. 이거 우리가 머리 이래 갖고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기운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놔야 기운을 잘 받아요. 그 다음, 발바닥이 건강하면은 훨씬 더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모든 마지막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문이 그죠? 발바닥이라요. 자, 그래서 이 49일 동안 우리가 있을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중류라고 49일 동안에 우리 49일 동안 그 귀신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중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 몸뚱이가 없는 이 정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듣는 거라요. 다 아는 거라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속에 들어오면 다 알아요. 우리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죠? 이래 점치는 사람들, 구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 귀신에 접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가면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그 귀신이 읽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따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해결된 건 아니죠. 아는 거로 끝나는 거라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어떻다. 알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단지 그래가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한다. 구대락 해가지고 굿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죠?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단지 일단은 바로 그 중류 때문에 전부 다 귀신으로 있을 때 그 귀신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 받아가지고 또 인간몸 받기도 하고 극락에 갔기도 하고 잘못 살았으면 그죠? 동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계, 중요한 것은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고 그까지 왔으면은 다시 떨어지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래 인간몸 받아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떨어지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엄청난 중죄를 안 짓고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몸 받았을 때 우리는 조금만 더 잘하면은 훨씬 더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류,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생류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본류입니다. 죽었을 때가 사유라요. 죽고 난 다음 다시 몸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이 중류입니다. 요 세 개를 우리가 살아요. 이제 명색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일어나는 것이 명색이 분화됩니다. 명색이 분화돼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육입을 만들어내요. 그죠? 안입이 설신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 즉 뭐냐면은 눈, 귀, 코, 혀, 이 몸뚱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육입이다. 그러니까 이 명색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죠? 문들이 만들어져요.
이 몸뚱이가 이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뭐가 있어가지고 눈이 있어 우리는 봐요. 귀가 있어가지고 들어요.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 맡고, 혀가 있어가지고 맛을 느끼고, 몸뚱이에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끼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인식기관이 만들어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인식기관, 맛을 볼 수 있는 인식기관, 들을 수 있는 인식기관, 볼 수 있는 인식기관, 안, 이, 비, 설, 신, 이게 이제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 포유동물 인간은 이거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식물은 뭐가 있어요?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인식기관, 이 몸뚱이밖에 없죠. 몸뚱이하고 의식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발달된 동물이 6가지를 다 갖고 있다. 자, 6입은 몸과 마음은 6입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이 몸과 마음이 뭐를 통해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이제 6개라요. 6입에 의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그 눈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 귀가 있어가 소리를 듣게 되고. 태아일 때도 우리는, 그죠? 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작용들을 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태아일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주로 100% 뭐를 작용을 해요? 모든 것들을 듣는 작용을 합니다.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눈도 코도 다른 거는 작용 안 하지만 귀는 작용할 수 있어요. 듣는 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되면은 대부분 태어나서도 말을 못해요. 왜? 태아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듣는데 그 듣는 것을 못 들어놓으면은 태어나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해요. 선천적 벙어리는 뭐다? 이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서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은 거라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6입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다. 이 6개의 감각기관은 6가지의 법으로서 윤회의 영역을 넓혀나간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끝없이 보고, 귀로는 끝없이 듣고, 그죠? 코로는 끝없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을 이제 넓혀가는 겁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눈은 뭡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런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눈은 뭐예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들을 수 있어요. 눈은 보기만 합니다. 눈의 활동 능력은 보는 거라요. 귀의 활동 능력은 듣는 겁니다. 자기의 활동 능력 속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냄새를 아무리 잘 맡는다 하더라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만나서 6 영역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하면서 이 6가지 감각 대상을 만나서 6 영역의 이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는 알아지고 커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죠? 전부 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는 것도 6가지 감각기관이 하는 것이다. 누가 윤회하느냐? 바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듣는 거는 듣는 것대로, 보는 거는 보는 것대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윤회를 하는 거지. 나락하는 것은 뭐다?
인연에 의해서 합해지니까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겨가지고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죠? 윤회해가는 그런 영역들을 갖다가 축적해가는 겁니다. 눈이 보지.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나는 눈에 의해가지고 귀에 의해가지고 보고 듣고 했는 것들이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윤회한다? 6가지 감각기관이 윤회를 한다.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느낌으로서 일어나고 들어온 정보가 그 다음에 뭐라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눈으로서 어떤 대상을 보면은 대상을 보는 순간은 안식입니다. 그죠? 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 안식이 우리 의식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라요. 느낌으로 일어나서 그 느낌을 가래로 발전시킨다. 이것이 가래로 발전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윤회하는 거라요. 내 속에 윤회할 수 있는 뭔가 정보가 누적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 느낌이 가래로 발전되지 않게 하면 되겠죠. 우리 알아차림 공부한다. 이게 바로 요거라요. 알아차림, 초기 불교에서 우리가 알아차림 공부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이 가래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명색이 그죠? 명색이 유깁, 그 다음에 촉, 그 다음에 수 되잖아, 그죠? 자, 명색에 의해 가지고 유깁이 만들어지고 유깁에 의해 가지고 유깁은 뭐라 했습니까? 촉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촉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은 수, 느낌이 생깁니다. 자, 눈으로 보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축적시키면 뭐가 된다? 가래. 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수 느낌이 따르면 그 다음 항상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동반하게 돼요. 뭐든지 다 좋고 나쁜 것을 같이 동반합니다. 눈으로 볼 때도 좋고 나쁘고, 귀로 들을 때도 좋고 나쁘고, 코로 냄새 맡을 때도 좋고 나쁘고, 몸으로 부딪힐 때, 감촉을 느낄 때도 좋고 나쁘고, 또 전부 다가 좋고 나쁜 것을 똑같이 다 느껴요. 그럴 때 이 애욕, 애락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 전부 다를 갖다 우리는 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전부 다가 이 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 다음에는 애가 일어나는데 수에서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로 안 넘어가겠죠. 바로 내가 일으키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수가 애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막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아차린 공부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 수, 신법 뭐를 알아차리느냐? 내 몸뚱이를 알아차리고, 신수, 느낌, 그죠? 수를 알아차리고,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 세상 일어나는 다른 모든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이 신수, 신법의 공부가 알아차림의 공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애욕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중단되니까 더 이상 그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무명이 소멸돼 가지고 명이 되는 거라요. 명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깨치고 연기를 하는 거고 바로 견성하는 거고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지면은 바로 명의 상태가 돼요.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무명을 깨뜨려도 되고 이거와 같이 무명을 갖다가 깔아앉혀도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12연기의 이 도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그죠 일목요연하게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촉, 아게 수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가 아니고 육입 다음에 이 모든 육입은 육건은 이거는 육입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의 기관을 만드는 거고 그 기관을 만드는 기관이 뭐가 되냐면은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이제 이걸 만드는 거라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우리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촉이 눈이 만들어졌으면 눈은 바로 뭡니까? 눈에 의해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부딪히는 촉입니다.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것이 귀하고 소리하고 부딪히는 촉이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래 갈 것 같으면은 아까 뭐라 했어? 눈은 뭐뭐 한다? 보기만 한다 했죠. 귀는 듣기만 한다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눈과 색은 안과 색은 같은 겁니다. 내 몸뚱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이 되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색이 되는 거라요. 귀는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가 되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성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다? 같은 거 자기 것이니까 뭐 한다? 인식하고 아는 거라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눈과 색이 같다 하는 거는 똑같은 동류 같은 거기 때문에 눈은 색을 전부 다 감지할 수 있는 거고 귀는 전부 다 소리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거라요. 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유식 공부에 들어가 보고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은 이제 이 같다 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하면은 그죠? 이 공부라 하는 것도 이제 재밌는 게 이거라요. 우리가 공부해가도 이 공부도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가 되고 견성을 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는 이 집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공부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딱 부딪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끝도 없이 부딪히게 돼요. 도대체 그게 왜 그래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라요. 촉. 이제 육입 다음에 육입에 의해서 육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육건은 나와 육건과 대상, 그죠? 육경이 부딪히는 상황이 이제 촉이 되는 거라요. 촉을 만듭니다. 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촉. 부딪히니까 어떻다?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 촉에 의해 가지고 또 육입과 함께 촉이 떠오르기도 하고 촉이라 하는 것은 부딪히니까 이 우리 세옥에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억이 깨뜨려지는 것도 촉이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이 깨뜨려져 버리면 금방 내가 행위를 했는데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자, 내가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는데 한참 문을 닫고 나가다 보이 내가 불을 껐나 안 껐나 다시 문 열고 가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촉이 불분명한 거라요. 일어났던 그 상황을 내가 잘 순간 내 속에서 기억이 안 돼 있는 거라요. 술 먹고 한잔하고 분명히 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몰라요. 그게 바로 뭐다? 이 촉이 깨어지는 거라요. 기억을 못해요. 촉이 안 깨어지면 내가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적으로 젊을 때는
그죠? 이 촉을 우리가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되버리면은 이 촉이 깨어지고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촉이 가장 급격하게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이 생에서 살다가 죽어 다음 생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촉이 다 깨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못한다? 전생을 기억 못해요. 촉이 다 깨져 가지고 우리는 전생을 갖다가 기억 못하는 것이 상태, 페이즈, 삶에서 죽음이라 하는 이 상태로 바뀌면서 이 촉이 전부 다 깨져 버린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 못한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걸 끄집어내 쓰는 거라요. 내가 모를 뿐이지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이걸 갖다가 깨진 것을 끼 맞추면은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요. 우중물이 막 그저 요동을 칠 때 깔아앉혀 가지고 바닥까지 깨끗하게 보이게 하면 바닥이 보여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촉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요. 전생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 가면은 끝도 없이 우리가 안정시켜 볼 것 같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전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여요. 깨끗하게 맑아지면은 이제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촉. 모든 것이 전부 다 깨어지는 그죠 단계고 또 감각 기관의 느낌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촉. 바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3, 4 화합 합해지는 것을 우리는 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촉되는 순간 그 다음에 느낌수가 일어나는 거라요. 나와 대상과 이것이 부딪혀 가지고 식이 생기면서 요 세 개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어떤 느낌이 딱 일어납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괜찮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고 안 좋고가 전부 다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눈이 형상과 접촉하고 눈이 형상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고 귀가 소리와 접촉하고 혀가 맛과 접촉하고 몸이 감촉과 접촉하고 마음이 마음의 대상과 접촉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아는 마음, 이제 식이 생기는 거예요. 눈과 대상이 접촉하면은 최초로 아는 마음식,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그죠? 바로 뭐냐면은 의식으로까지 이제 발전합니다. 안, 이, 비, 설, 신을 총괄하는 것이 의식이라요. 안식, 이식, 요 5가지 식을 총괄하는 것이 이제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말단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과장한테 올리면은 과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죠? 대표가 사인 딱 하면은 거기 그다음부터 시행이 돼요. 바로 이제 그래 되는 것이 그걸 시행하는 것이 의식이라요. 안과 대상이 그죠? 결합해가 안식이 생긴 것을 과장이 이제 보고 사인하면은 그 안식이 그죠? 의식하고 결합해가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나타나고 분별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아는 마음, 식이 생긴다. 그래서 눈이 형상과 접촉하여 다시 아는 마음과 접촉한다. 귀가 소리와 접촉하여 다시 아는 마음과 접촉한다. 마음이 마음의 대상과 접촉하여 다시 아는 마음과 접촉한다. 바로 그죠? 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느낌, 그죠? 변하다. 이건 바로 감수작용이다. 그리고 이
뒤바뀌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는 것은 아집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상을 보면 대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바뀌고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나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것을 볼 때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감정이 불안이라요. 불안한 감정이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 가면 가까울수록 자꾸 더 커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공부 잘 해가지고, 그죠?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요. 공부 잘 안 해요. 평생 공부하던 사람도 한번 보세요. 나이 좀 들었다고 아프다고 병원에 누웠다 그냥 그대로 죽어요. 자본한 평생 공부했는 거, 그죠? 전부 다 흑어될,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이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면은 불안은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불안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알면은 불안이 없어진다. 부처님한테, 그죠? 이제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그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숲 속에서 혼자서 공부한다. 맹수들이 들어닥치고, 이거 밤에 혼자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그죠? 본인이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단순하게 탁 이야기해 줘요. 나도 불안하지. 그런데 그 불안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함부로 내가 참선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나무잎이 바삭거리고 나무잎 흔들려가 막 일어나는 그 소리가 막, 그죠? 맹수들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덮칠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거로 들리고 불안하기도 한데, 이 불안을 내가 떨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상황을 내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잎이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더라.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 불안한 것이 없어지더라. 이 바로 가장, 그죠?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딱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안, 결국은 바로 뭐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내일에 대한 불확실,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다 일어나요. 알면은 어떻다? 불안은 없어진다. 불안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편안해져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안을 우리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부하면은, 알면은 불안이 극복된다. 그래서 이 변하다, 이 느낌이라, 감수작용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느낌 속에는 바로 뭐가 있다? 느낌, 좋다, 나쁘다 하고 하는 이 느낌의 바닥에는 바로 뭐가 있다? 불안이라는, 그죠? 기본적인 감정이 깔려 있다.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화합니다. 이 몸뚱이가 알겠습니다. 같이 올라온다 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육신이 부피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라요. 시간은 공간을, 부피를 못 만들어요. 시간은 그냥 앞에 것에 의해 가지고 뒤에 것이, 앞에 것 전제가 뒤에 것이 생기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덩치, 부피에 있는 것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오온영기에서는 전부 다
함께 같이 올라와요. 하나가 생기고 앞에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 있고 뒤에 것도 있고 뒤에 거 있고 또 더 다음 것도 있고 전부 다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바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실상연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습니까? 바로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4층 거만 우리한테 보여요. 3층 거 보여요? 3층 거 우리가 못 봅니다. 그렇지만 3층은 3층대로 있고 4층은 4층대로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우리 현생에 살았던 요것만 우리는 아니까 요것만 전부 다 한 거예요. 근데 실제 밑에 내려가면은 또 밑에는 밑에대로 있는 거라요. 그런데 뭐다? 밑에 있던 것이 우리는 올라오면은 생했는 거고 올라왔던 것이 내려가면은 멸한 거라요. 이거밖에 없어요. 단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자기화다 하는 거. 자기화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거라요. 나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만들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아까 식이라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 자기화와 자기 복제에 의해 가지고 육체는 DNA의 복제에 의해 가지고 육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우리 정신도 그죠? 이 자기 복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정신이 만들어져요. 이 정신을 바탕으로 거기에 따른 이 육신이 수반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복제에 의해 가지고 육체, 세포의 복제 분열이 일어나고 자신의 엄만큼 육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이다. 우리 업이다. 요만큼 딱 만들어내는 거라요. 접촉의 결과로 발생되는 느낌, 감정, 이거 전부 다가 이게 바로 이제 수입니다. 눈이 형상과 접촉하여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눈에 의지한 느낌이 일어난다. 눈에 의한 느낌이 바로 뭐냐면 대상을 보고 예쁘네, 잘생겼네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가 소리를 듣고 접촉하여 우리가 예를 들어 비발디의 사계를 들었다. 그죠? 뭐 베토벤의 그죠? 운명을 들었다. 했을 때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귀에 의지하여 그 이제 느낌이 듣기 좋구나. 또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것도 내가 모르면은 느낌이 안 오는 거라요. 우리한테는 들으면은 그죠? 우리 트로트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코가 바로 우리는 뭐냐면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밖에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코가 냄새와 접촉하여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코에 의지한 느낌이 일어난다. 냄새 좋다. 냄새 그죠? 냄새가 나쁜 냄새다. 혀가 막과 접촉하여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혀에 의지한 느낌이 일어나고 몸이 감촉과 접촉하여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몸에 의지한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의 대상과 접촉하여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에 의지한 느낌이 일어난다. 이제 수. 자, 그래서 맛의 감각 접촉 뒤에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따라온다. 항상 모든 것들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그 음식을 좋아하지만 나쁜 음식이나 어떤 약의 쓴맛은 우리가 싫어한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느낌은 덤덤하다. 좋고 싫고 좋고 싫은 것도 아닌 세 가지가 있는 거라요. 아는 덤덤한 느낌이지만 그 먹는 기회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기회는 선업의 결과이다. 우리가 좋은 느낌이 생기고 나쁜 느낌이 생기고 덤덤한 느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선업의 결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우리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시간에 무명했고 그 다음
무명이 결국은 무명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행이 일어나고 행에 의해 가지고 이 생에서의 첫 인식인 식이 일어나고 식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식 다음에 오는 거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 다음에 육입이 생기고 육입 다음에 수. 자, 이제 우리는 12연기 중에서 6가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12연기 이제 전부 다 할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